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시골 동네 학교 앞에서 평생 동안 김밥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셨기에 어머니 혼자 오빠와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시골 동네 학교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우리 엄마가 마음이 참 약하신 분이라 아이들에게 김밥을 그냥 챙겨 먹이는 일도 많다 보니 오히려 손해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 돈을 받고 팔아야지. 그렇게 다 퍼주기만 하면 무슨 돈이 남겠어? 제가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밖에서 빤히 바라만 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그리고 엄마는 이 자리에서 김밥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이야.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눈물도 많았고 딱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참 오지랖도 넓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해. 옆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팔던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고 한결같았어요. 돈 많은 사람만 베풀고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을 좋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좋은 일하고 욕이나 먹으니까 그렇지. 제가 입을 삐죽이며 말을 했지만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엄마는 항상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만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오빠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말린다고 들을 뿐도 아니었고 조금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공부를 더 하지 그러냐? 엄마는 네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속상한 듯이 말을 했지만 엄마, 저는 공부가 체질에 안 맞아요. 대학은 제가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진이나 대학 보내세요. 오빠가 그런 엄마를 위로했지만 엄마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빠는 그렇게 취업을 해서 도시로 올라갔고 오빠가 취업을 한 뒤로 우리 집 형편은 조금 더 나아졌는데요. 성실했던 오빠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거의 다 집으로 보내왔거든요. 덕분에 저는 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대학에 가던 어느 날 엄마가 너 대학 다닌다고 네 오빠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냐? 다 네 오빠 덕에 대학도 다니는 거니까 명심해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항상 오빠한테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까지 대학을 가고 난 후 엄마는 홀로 지내셨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만하시라고 해도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오빠도 취업한 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 되고 있었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집은 더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쯤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김밥을 만들어서 여러 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김밥은 엄마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말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고 나중에는 우리도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어요. 엄마는 봉사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한동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던지 회사를 잘 다니던 오빠가 회사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요. 연락을 받고 엄마와 제가 급히 택시를 타고 오빠가 사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오빠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후 곧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엄마에게 말을 하기를 우선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지켜보시죠. 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 순간 털썩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엄마를 의사가 급히 잡아주셨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레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 사이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고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니 그래. 엄마가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빤히 바라보던 의사가 갑자기 혹시 땡땡리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의사의 말에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옆에 있던 제가 대신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그냥 제 느낌이었을까요? 왠지 모르게 의사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의사가 반갑다는 듯이 말을 했고 아 정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제가 그저 건성으로 말을 했는데 김밥집 사장님이시죠? 의사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다시 놀라서 물었지만 의사는 얼굴에 미소만 지을 뿐 우리 엄마를 뚫어지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죠. 제가 의사 아닙니까? 아드님 반드시 살려낼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의사의 말에 눈물을 흘리던 엄마마저도 놀라서 눈만 깜빡였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알던 의사는 무뚝뚝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의사도 있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김밥집을 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의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우리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오빠는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고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병간호를 했고요. 엄마는 오빠가 눈만 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오빠 행동 하나하나에 눈물을 흘리며 그저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의사 말로는 많이 심각했는데 생각보다 차도가 빠른 것 같다며 아마도 어머님 인품이 좋으셔서 하늘이 도운 모양입니다. 우리 엄마를 보며 의사가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말에 우리 엄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의사 손을 꼭 붙잡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오빠는 정말 많이 좋아져 가고 있었고 재활치료도 시작하면서 빠른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었고 사고 후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한지라 돈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가게라도 내놔야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엄마, 그거 내놔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걸. 워낙 시골이라. 제가 어림도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고 그래도 할 건 다 해봐야지. 네 오빠가 그동안 보내온 돈 모아둔 것도 있고. 그런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걱정 마. 우리 회사 일해봐도 꽤 좋은 회사거든. 내가 대출이라도 알아볼게.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빠 앞에서 절대 돈 얘기 꺼내지도 말고. 알았지? 오빠 성격에 괜히 걱정한다. 그러니까 조심해. 제가 엄마를 위로하며 당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으면 얼추 될 것 같더라고요. 오빠네 회사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고 발뺌하기 바빴어요. 현장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병원비를 마련했다는 소식에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면목이 없다. 내려가면 김밥집 팔아서라도 보태마. 엄마가 미안한 듯이 말을 했지만 엄마, 김밥집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게. 많이 무리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괜찮아.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빠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몇 번씩만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수납처로 갔는데 병원비를 정산하던 직원이 병원비 이미 다 정산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이재훈 씨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을 했고 네, 다 됐어요. 이재훈님 병원비 납부 완료된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직원이 납부 영수증을 저에게 건넸는데요. 그 영수증을 받아들던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수증 맨 밑 합계금액 옆에는 한 7년 동안 먹은 김밥값 빼기 병원비는 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또박또박 볼펜으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직원을 멍이 바라봤는데요. 저는 김지환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병원비 계산은 선생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직원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 그럼 김지환 선생님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지만 저기 죄송한데 선생님 많이 바쁘시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조만간에 김밥 먹으러 가신다고 하시던데 직원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몰라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시는 게 선생님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오빠 병실로 올라와서 멍이 앉아 있었는데 너 무슨 일 있어? 퇴원 수속은 한 거야?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다 했어. 이제 퇴원하기만 하면 돼. 제가 엄마를 보며 말을 했고 그런 대화를 듣던 오빠가 병원비 많이 나왔지.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오빠가 면목이 없다 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아. 그리고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오빠 동생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이렇게 잘난 동생 두고 뭔 걱정이야?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우리는 짐을 싸서 퇴원을 했고 내려오느라 피곤했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엄마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여주며 엄마, 사실 오늘 병원비 하나도 안 냈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뭐? 병원비를 안 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의사 중에 김지환 선생님이라고 알아? 김지환? 그게 누군데? 엄마가 아는 의사가 어딨어? 그렇게 나도 이상해서 말이야. 근데 그분이 오빠 병원비를 다 내줬어. 여기 봐봐. 7년 동안 먹은 김밥값으로 지불이 완료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제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던 엄마가 뭐? 김밥값?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때 오빠 수술하던 날 엄마를 알아본 의사 선생님 있었잖아. 기억나? 아니,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 선생님인가? 나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이름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때 그 선생님 이름이 김지환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엄마 아는 얼굴 아니었어?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글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엄마는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딱히 기억이 안 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가끔 엄마와 둘이 있을 때면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굴까? 내가 한번 찾아가 볼까?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수납처 직원 말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엄마를 말리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한 분이 엄마 김밥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엄마에게 김밥과 라면을 시키고는 맛있게 먹더니 사장님 김밥 맛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엄마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 순간 엄마는 혹시 그 병원에서 봤던?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기억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엄마도 그분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옛날부터 사장님 김밥 먹고 컸는데 혹시 그때의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하긴 사장님이 김밥 먹여 키운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던 그분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엄마도 눈물을 글썽인 채 말을 했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김밥 한 줄 시켜놓고 김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라면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김밥을 한 줄씩 더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돈이 없다고 했지만 괜찮아. 이거 오늘 지나면 어차피 팔지도 못해. 그러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냐? 라며 사장님이 활짝 웃어주시는데 그런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눈칫밥 먹고 자란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엄마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어떻게 저를 한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우리 딸한테 들었더니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하던데 엄마가 물었다는데 사장님 손가락에 옥반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 김밥집에 오면 사장님이 항상 제 등을 두드려 주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 사장님의 손가락에는 항상 그 옥반지가 끼어 있었고 말이죠. 그 옥반지를 항상 소중히 끼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그 옥반지가 제 눈에 들어왔고요. 순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생각이 났죠. 김밥집이라고요. 그분은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옥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그분의 말에 눈물을 닦으며 그랬군요. 맞아요. 항상 이 옥반지를 끼고 다녔었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준 반지예요. 값이 나가는 반지는 아니었는데 그 어렵던 시절 남편이 이 반지를 저에게 주면서 그렇게 쑥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잊지 않으려고 끼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반지는 100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 바꾸는 그런 반지예요. 엄마가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돌아가신 남편분이 도와주시고 있나 봅니다. 제가 그 반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걸 보면 말이죠. 그분이 엄마의 반지를 다시 보며 활짝 웃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 큰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어째요? 김밥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엄마가 그분을 보며 미안한 듯이 말을 했지만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엄마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사장님,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이 없던 제가 어떻게 의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장님도 한 분이시고요.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분은 그때 당시 아주 공부를 잘했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생각도 못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며 너는 공부머리가 있어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선생님에게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저는 빨리 졸업해서 돈이나 벌래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네 의지만 있다면 말이야 돈은 문제될 게 없어. 선생님이 그분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 거예요. 선생님 말 잘 들어. 지금 이 순간은 너에게 다시 오지 않을 거고 잘 결정해야 해.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이대로 쭉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돼도 크게 될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 선생님은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 성공한 의사 선배가 한 명 있었다는데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후배들 중 한 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그분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고 그 선배가 대학까지 장학금을 후원해줬다고 했어요. 장학금을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준 선생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의대는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에 들어갔고 그 선배분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의사가 되고 나서 장학금을 준 그 선배를 찾아가서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던 그분에게 선배는 장하구나. 아주 장해. 라며 칭찬을 해주었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방 의대를 들어가서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의사를 하는데 지방 의대면 어떻고 서울에 있는 의대면 어떻니? 그냥 네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다. 의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직업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그분에게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거라. 의사가 되면 정말 바쁘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겠지만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사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네가 내민 손이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거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그거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학교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더 하게 되거든요. 라며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의 말에 우리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잠시 후 그분이 엄마의 김밥집을 나서면서 사장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김밥 장사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키운 아이들이 언제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 반갑게 맞아주셔야죠. 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고 갔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네 아빠가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갑다. 우리가 눈에 밟혀서 떠나지를 못하는갑다. 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은 끝도 없다고 하더니 엄마의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는 것에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의 작은 손길이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삭막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